이토준이 개 무섭고. 나이스. 야! 야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야 이거 너무 놀라고 있어. 너무 허허벌판이고요. 밀고 들어오는. 어허.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너무나 쉽게 지금 영광이다. 공간 교체돼서 들어간 선수들이 위험해. 더 힘을. 센터피스.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그럼 뭐하냐? 궁금합니다. 뭐해? 미치겠다. 네, 대한민국과 일본의 평가전이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황스러운 게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이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기를 누구를 위해서 잡은 건가? 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선발 라인업 그 이전에 명단을 차출했을 때 K리그에 대해서 물론 사실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니까 뭐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뽑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지켜줘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철이라거나 오늘 경기에서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좀 어렵고 이런 선수들을 발탁한 어떤 벤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경기에서 너무 무력한 플레이를 한 선수들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전술적인 변화도 주지 못한 다시 감독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강인 선수가 원래 이제 발렌시아에서 잘했던 그 자리에 뛰지 않았었죠. 안 뛰었죠. 네. 퍼스트 나인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엽 선수가 벤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전방을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 형식으로 뒀는데 완전 실패했었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좀 경기장 안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었고 전반전부터 그냥 그 한 명 한 명 다 얘기해야 되나? 잘한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왜 그런 경기 있죠. 경기를 하다 보면 지는 경기도 그래도 이 선수는 오늘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막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우리가 명단 뽑았을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좀 뭐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전북에 들어갈 만한 선수 좀 있었다고 보이고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선배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면은 욕을 좀 세게 해야 돼가지고. 근데 또 그럴 수는 없고. 잘한 거 후반에 들어온 김승규 선수 잘한 거 같고. 그래 김승규 아니었으면 6대0, 7대0도 나올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김승규는 잘했네요. 네. 지금 생각이 안 났네. 솔직히 이 경기 5대0 경기였어요. 5대0 경기였는데 5대0 경기 갔다가 욕 안 하면 어떤 경기를 욕합니까? 저는 이제 벤투 감독 K리그 구장에 와가지고 선수 보면 좀 또 약간 슈틸리케 느낌 날 것 같아요. 예, 뭐 한 거야? 아니 선수를 보면 뭐해? 맨날 똑같은 선수 뽑아가지고 여러 경기들을 보러 다니는데 결국에는 그 벤투에 빙의하자면 봐도 내가 뽑은 선수들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벤치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한일전인데 이따구로 경기한 선수들의 움직임도 나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누가 한일전을 이렇게 해요? 내가 여태까지 그건 확신합니다. 한일전에서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평가전이나 여러 경기에서 고전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진 경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일전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경기가 최악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한일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엔 좀 뜸하지만 여기는 정기전도 있었고 광복 이후 최악의 한일전. 사실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특히 전반전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후반전도 골 뭐 그렇게 하는데 전반전은 뭐 후반보다 더 아무것도 못한 이게 한국 축구의 어떤 그 퇴보를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그런 건 아니고 애초에 판이 잘못 깔린 거냐? 근데 전부 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일본 선수가 뭐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하고 잘하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걸 찍어누르고 점유율 내줄 건 내주고 우리 강점 살려가지고 이겨왔거든. 지난 20년 이상을. 근데 그걸 못했지. 그러면은 이게 참 욕할 사람이 많긴 한데 일단은 감독 책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경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온 선수 선발뿐 아니라 또 선발한 선수의 기용도 그렇고 또 경기 중에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임기응변 또는 대응, 융통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글쎄 이게 한일전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설렁설렁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일전에 대한 파악이 이 정도로 안 되나? 한일전에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감독이 굉장히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리베리아 반도 더비보다도 훨씬 격렬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손변님은 그 일본 특유의 스타일을 얘기하셨는데 이미 러시아 월드컵 이후부터 일본은 스타일 변화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아니, 피지컬적으로도 우리가 밀리잖아 오히려. 힘도 저쪽한테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다? 그것도 아니고 체격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우리가 앞선 부분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이거 오늘 경기는 그냥 발린 경기예요. 네, 진짜 너무 명확하게 개쳐 발린 경기입니다. 다음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야, 이 부분이 안 좋았고 이 부분은 좋아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지막에 그 클로징 하이라이트를 선방한 거랑 그 로빙 슈팅했던 거 그거밖에 못 냈잖아. 이렇게 판이 이상하게 깔린 경기는 이겨야 돼요. 이겼으면 그래도 좀 묻고 넘어갈 수 있거든.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축협 입장에서도 이 경기 추진 경과라든지 예. 과정과 배경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을 하지 않고는 네. 여론이 진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축구를 보는 사람 중에 이 경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왜 잡은 거냐? 리그 이렇게 일정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그 선수들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고. 그래 그럼 리그는 무슨 손해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선수 뽑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누구를 위한 경기였는지 애초 처음 추진부터 이거는 이게 그 협회 차원의 어떤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A매치가 사실 우리가 스폰서십 이런 게 있으니까 경기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가까운 나라에 좀 상대할 만한 뭐 선수 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런 걸로 한 건지 그런 걸로 한 거라면 한일전을 너무 개똥으로 본 거 아닙니까? 한일전이 내용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잘 풀리면 아주 큰 성과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잘 안 풀렸을 경우에는 그 폭풍이 온 나라가 흔들려. 그럼요. 얼마나 안 좋은데 분위기가. 그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협회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도박을 했다? 잘 풀리지 않을 게 뻔한 도박을 했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 일본은 분위기 올려가지고 쭉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경기 있죠.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격리 중에는 그 선수들이 제 폼으로 딱 그러면 이제 울산은 울산대로 또 비상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들 이제 어쨌든 경기 끝났으니까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또 작살납니다.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 나오면 네. 야 진짜 축협 해체라는 얘기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답답하네요. 진짜 이거는 뭐 답답하네.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실험의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뭐 모든 게 이강인 없죠. 퍼스트나인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 그거 왜 했지? 안 되는 거 근데 모르나? 해봐야 아나? 쉽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잘 극복을 하고 나갈지 모르겠고 당장 또 우리가 그 한국 축구를 좋아하고 또 K리그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막 또 엇갈리면서 또 싸움 날 것 같아. 맞아요.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참. 힘드네요. 오늘은 굉장히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 뭐 단순히 사실 오늘 경기는 감독 이야기만 하기에는 선수들의 폼과 여러 가지 좀 그 흔히 좀 되게 무형적인 거라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어떤 투지나 이런 거를 보기도 쉬운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선수들이 지금 소집된 상태가 100%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쉽지 않긴 한데 저렇게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특히 아시아 최고 레벨에서는 투지라는 게 약간의 어떤 플러스 알파지 다른 걸 다 뭐 감안하지 않고 투지만으로 그렇죠. 경기를 할 수가 없거든. 그건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지를 보여줄 기회도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반면에 일본은 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얘기했었던 사사키쇼, 도미야스, 그 다음에 이 누렁이, 모리타, 엔도 아타루, 그 다음에 가마다 다이치, 오사코 유야, 굉장히 잘하더군요. 잘해요. 예.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K리그 리그에서 이제 접하지 못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리그에서 접하지 못한 수준의 압박일 수도 있고, 또는 리그에서 사실 뭐 힘 좋고 스피드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우리 수비가 상대할 때, 리그에서 상대할 때, 근데 오사코 유야는 오늘 상당히 좀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몸돌림 같은 게 약간 좀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아니, 우리가 앞에 황의조 빠졌죠, 손흥민 빠졌죠, 황희찬 빠졌죠. 그리고 중앙에서 뭐 어쨌든 빠진 선수 김민재도 빠져 있고 그런 선수들이 많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분들은 제법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축구를 대표팀 위주로 보시는 분들 말고 쭉 대표 이게 그 경기들을 보시는 분들은 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기기 힘든 경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면 그 어떤 카바와 실드도 칠 수 없습니다. 어웨이기도 하고 컨디션들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감안할 수 없을 정도의 패배가 발생해가지고 너무 지금 이게 힘드네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욕을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힘든 것 같아. 요 근래 봤던 축구 경기 중에 제일 기분 더러운 경기입니다. 진짜 너무 기분 더럽다.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 경기 그냥 재미없는 경기는 에이 재미없어 그냥 이러고 말면 되는데 이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일본 좋겠다. 들러리 제대로 해줬구만. 일본어도 저거 축구 하면 또 끝나고 바로 이어서 막 분석도 한참 한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엄청 하겠지. 근데 뭐 고생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끌게요. 감사합니다.